전 도둑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애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나는 마트에서 도둑으로 몰렸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도.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당긴 목걸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28년 전 내가 사라졌던 그날 밤, 교통사고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나는 도둑으로 몰려 서 있다. 목걸이를 주운 한 여자. 펜던트를 본 순간 얼어붙었다. 소윤아, 내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걸까? 과연 나는 내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날 밤이 있다. 엄마가 훗날 말해준 이야기다. 1997년 12월 겨울밤이었다고 한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생후 6개월이었던 나. 우리 가족은 차에 타고 있었다.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고 엄마는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봤다고 한다. 카시트에 앉은 나를 보며 웃었다고. 여보, 소윤이 좀 봐요. 발 잡고 노네요. 엄마가 말했다고 한다. 아빠도 백미러로 나를 봤다고. 우리 딸 귀엽지? 오늘 병원 검진 잘 받았어? 응,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요. 체중도 잘 늘고요. 다행이다. 아빠의 목소리가 따뜻했다고 한다. 엄마는 손을 뻗어 아빠의 손을 잡았다고. 차창 밖으로 눈이 내렸다고.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 흘러내렸다고. 행복했다고 한다. 정말로. 엄마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고 한다. 눈 덮인 도로 커브길.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다고.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우리 차를 비췄다고. 시간이 느려졌다고. 아빠가 핸들을 꺾었다. 엄마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고. 소윤아. 뒷자리를 돌아보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고 한다. 쾅. 엄청난 충격. 유리가 깨지는 소리. 쇠붙이가 구겨지는 소리. 엄마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고.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시야가 흐려졌다고. 준호야. 소윤이. 엄마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입술만 움직였다고. 피 냄새가 났다고. 차가운 바람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왔다고. 눈송이가 엄마 얼굴에 떨어졌다고. 차가웠다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사람 있어요. 빨리. 이쪽에 남자가. 맥박이 안 잡혀요. 여기 여자분도. 호흡이 약해요. 아기는? 카시트가 튕겨나갔는데. 아기. 나. 엄마의 딸. 엄마는 눈을 뜨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고. 어둠이 밀려왔다고.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으로 들은 건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고.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세상은 어두워졌다고 한다. 3개월이 흘렀다고 한다. 1998년 3월 엄마는 눈을 떴다고 한다. 천장이 보였다고.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어디선가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고. 병원이었다. 엄마는 손가락을 움직여 봤다고. 움직였다고. 팔을 들어봤다고. 무거웠지만 올라갔다고. 목을 돌렸다고. 침대 옆에 의자가 있었다고.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최전모. 아빠의 부하였던 사람.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그 사람이 엄마가 눈을 뜬 걸 보고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회장님. 엄마는 그 호칭이 낯설었다고 했다.
목이 쉬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고. 준호는, 소윤이는, 최전무의 얼굴이 굳었다고 한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고. 죄송합니다. 준호 사장님은 그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엄마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고 했다. 칼처럼 날카롭게. 그럼 소윤이는? 우리 딸은? 최전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고. 입술이 떨렸다고. 그러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아기도 사고 당시 심한 충격으로 미안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아니야. 소윤이가, 우리 딸이 목이 메었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숨이 막혔다고. 최전무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고 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일을 챙기겠습니다. 지금은 몸조리에만 신경 쓰십시오. 그날 이후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다고 한다. 아빠가 없다. 나도 없다. 모든 게 사라졌다. 퇴원은 한 달 뒤였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이 아니었다고. 텅 비어 있었다고. 아빠의 옷이 걸려 있고 내 침대가 있고 장난감이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다고. 엄마는 내 방에 들어갔다고 한다. 작은 침대 옆에 앉았다고. 아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고.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었다고. 울었다고. 목이 쉬도록 울었다고. 그때 엄마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고 한다.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 엄마는 그것을 열었다고. 안에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고. 분홍색 아기 신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가져다 줬다고. 엄마는 그 신발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 작고 말랑했다고. 내 발에 꼭 맞던 신발. 미안해. 소윤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는 신발을 가슴에 안았다고 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이건 훨씬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이다.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최전무라는 사람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한다. 경찰과 소방차보다 먼저. 그는 차에서 내려 무너진 차량 주변을 둘러봤다고. 아빠의 차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고. 앞부분이 구겨졌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었다고. 아빠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엄마는 의식이 없었다고.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아기는 어디 있어요? 최전무가 물었다고 한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다고. 카시트가 튕겨나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최전무는 현장을 벗어나 눈 쌓인 비탈을 내려갔다고 한다. 손전등을 켰다고. 하얀 눈밭 위에 뭔가 보였다고. 카시트 뒤집혀 있었다고. 그는 다가갔다고 한다. 카시트를 들어 올렸다고. 나는 그곳에 있었다. 울지 않았다고 한다. 조용했다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고. 살아있었다. 최전무는 나를 내려다봤다고 한다. 작은 얼굴, 추위에 빨개진 뺨,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은빛 펜던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고. HJS, 혜진, 준호, 소윤. 최전무의 손이 떨렸다고 한다. 그는 나를 들어 올렸다고. 가볍고 따뜻했다고. 그러자 내가 작게 칭얼거렸다고. 눈을 뜨려 했다고. 최전무는 멈칫했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봤다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구급대원들은 멀리 있었다고.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다고 한다. 사모가 회복하면 이 아이가 후계자다.
이 아이가 자라면 모든 게 이 아이 것이 된다. 회사도, 재산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안 돼. 그 사람은 나를 꼭 안았다고 한다. 그리고 걸었다고. 눈밭을 걸어 도로를 벗어났다고. 차로 돌아왔다고. 나를 조수석에 눕혔다고. 시동을 걸었다고. 운전하며 생각했다고 한다. 어디로 가야 하나? 병원은 안 돼. 경찰서도 안 돼. 그러다 생각했다고. 성당. 1997년 12월 15일 새벽 4시. 최 전무는 성당 앞에 차를 세웠다고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눈만 소리 없이 내렸다고. 그는 나를 들고 성당 계단 앞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카시트에 그대로 뉘었다고. 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 HJS? 저 이니셜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목걸이를 벗기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고. 내 작은 목, 따뜻한 숨결. 순간 양심이 찔렸다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이야. 그는 목걸이를 그대로 뒀다고. 대신 카시트 위에 담요를 덮었다고. 눈에 젖지 않도록. 그리고 돌아섰다고 한다. 차에 올랐다고. 시동을 걸었다고. 백미러로 성당 계단을 봤다고. 작은 카시트가 보였다고. 발을 밟았다고. 차가 움직였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떠났다. 새벽 5시. 성당 문을 여는 신부님이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느님 맙소사. 아기가 여기. 그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구급차가 왔다고.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검사 결과 경미한 저체온증과 타박상. 생명에는 지장 없음. 신원 확인 불가. 보호자 없음. 고아원 입소. 서류에 이름을 적어야 했다고 한다. 담당자가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다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네요. S? 이게 이 아이 이름 첫 글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소윤이라고 할까요?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나는 소윤이가 되었다. 버려진 아이. 가족이 없는 아이. 하지만 살아있는 아이. 엄마는 이 모든 진실을 몰랐다. 나도 몰랐다. 우리는 서로를 잃었다고 믿었다. 28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엄마는 회사를 키우며 나를 그리워했고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족을 꿈꿨다. 하지만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1997년 12월 15일 새벽에 성당 앞에서 발견됐다고. 카시트에 누워 있었고 목에는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H, J, S? 누구의 이니셜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게 내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고아원 마당이다. 6살쯤 됐을 때 봄날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도 그 아이들 사이에 있었다. 그네를 탔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살랑거렸다. 한 아이가 물었다. 소윤아, 그거 뭐야? 목걸이. 누가 줬어? 몰라. 원래 있었대. 예쁘다. 나는 목걸이를 만졌다. 차갑고 매끈했다. 햇빛에 반짝였다. 이상하게도 이걸 만지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언젠가 이 이니셜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어린 마음에 고아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선생님들이 좋았다.
친구들도 있었다. 밥도 따뜻했다. 겨울엔 보일러가 돌아갔다. 여름엔 마당에서 물놀이를 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외로웠다. 다른 아이들은 잠들었는데 나만 잠이 안 올 때가 있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 답은 없었다. 그저 목걸이만 만지작거렸다. 9살 때 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실했다. 숙제는 꼭 했다. 지각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친절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소윤이는 참 착하구나. 선생님들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착한 아이. 그게 내 정체성이었다. 다른 건 없어도 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다. 12살 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고아원 근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도왔다.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도왔다. 어르신들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이 착한 거사, 내가 진짜 효녀구나. 할머니, 저 고아원 애예요. 그래도 착하잖니. 너 같은 애가 복 받는다. 복? 그 말이 좋았다.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18살이 됐다. 고아원을 나가야 할 나이였다. 독립준비를 했다. 원장 선생님이 도와주셨다.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다. 2평쯤 되는 공간. 창문이 하나 있었다. 책상과 침대가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소윤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시원 문을 닫았다.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침대에 앉았다. 목걸이를 만졌다. 울음이 나왔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처음 일은 공장이었다. 옷을 만드는 공장.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손이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눈이 아팠다. 그래도 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다. 고시원 방세가 40만 원. 밥값이 20만 원. 교통비가 5만 원. 남는 건 35만 원. 그걸 조금씩 모았다. 언젠가 괜찮은데 이사 가야지. 혼잣말을 했다. 목걸이를 보며 19살 때 식당으로 옮겼다. 공장보다 급여가 조금 나았다. 한 달에 120만 원. 주방 보조였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썰고 청소를 했다. 손이 거칠어졌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트고 갈라졌다. 핸드크림을 발랐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사장님이 좋았다. 40대쯤 되는 아주머니였다. 가끔 밥을 더 주셨다. 소윤아,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그래. 힘들겠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안쓰러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 잘 살 거예요. 21살 돌봄센터로 옮겼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몸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다. 소윤이가 오니까 좋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내가 와서 좋지.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차갑고 말랐다. 꼭 잡았다. 할머니,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딸. 딸.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을까? 어디선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23살 봄, 그 사람을 만났다. 돌봄센터 근처 카페에서였다. 나는 퇴근 후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옆자리에 앉았다. 25살쯤 되어 보였다. 잘생겼다. 웃는 얼굴이 따뜻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디자인 일을 한다고 했다. 나는 돌봄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멋지네요. 그의 눈빛이 진실했다. 나는 그 눈빛이 좋았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산책했다. 영화를 보러 갔다. 밥을 먹으러 갔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소윤아, 그거 예쁘다. 그가 내 목걸이를 봤다. 응,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이니셜이네. H, J, S? 응, 내 가족 거였나 봐. 가족? 나 고아원 출신이야. 버려졌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슬프게 들리지 않으려고. 그가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 나랑 있으면 돼. 내가 혼자가 아니야.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고마워.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그의 가을,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 생리가 멈췄다. 속이 울렁거렸다. 피곤했다. 혹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결과를 봤다. 2줄. 임신. 손이 떨렸다. 테스트기를 내려놓았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창백했다. 어떻게 하지? 그에게 말해야 할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임신했어.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너무 길었다. 확실해? 응. 병원 가봤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숨을 쉬었다. 소윤아, 우리 키울 수 있어. 내가 일할게. 오빠도 일하잖아. 우리 같이. 미안해. 그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뭐?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준비? 아빠가 될 준비. 가정을 꾸릴 준비.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어떡해?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일어났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거 병원비야. 오빠, 미안해, 소윤아. 나 먼저 갈게. 그는 돌아섰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나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커피 머신 소리가 들렸다.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손으로 배를 만졌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생명이 있었다. 내 아이. 나를 닮은 아이. 눈물이 떨어졌다. 테이블 위로.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지? 그 후로 그는 연락이 끊겼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회사로 찾아갔지만 이미 그만뒀다고 했다. 사라졌다. 나는 혼자였다. 다시 혼자였다. 24살 겨울 아이를 낳았다. 작은 산부인과였다. 진통이 왔다.
15시간 동안 고통스러웠다. 손에 쥔 목걸이가 땀에 젖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힘을 줬다. 온 힘을 다해.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힘찬 울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다. 작았다. 너무 작고 따뜻했다.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눈을 감고 있었다. 지우야. 내가 지어준 이름. 지켜주고 싶다는 뜻. 울음이 터졌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울음.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목걸이를 벗어 지우 손에 쥐어줬다. 작은 손이 목걸이를 잡았다. H, J, S. 이제 이 아이가 내 가족이다. 그날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지우와 나, 우리 둘, 엄마와 딸.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돌봄센터를 그만둬야 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지우를 보고 저녁엔 식당에 나갔다. 새벽에 돌아왔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 그래도 버텼다. 지우를 보면 힘이 났다. 엄마. 지우가 첫 말을 뱉었을 때 울었다. 응, 엄마야. 지우야. 엄마. 다시 불렀다. 나는 지우를 안았다. 꼭 안았다. 우리 잘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금 지우는 생후 15개월이다. 걷기 시작했다. 뒤뚱뒤뚱 걷는다. 넘어진다. 일어난다. 다시 걷는다. 나는 그 모습을 본다. 웃으며 손뼉을 친다. 잘했어, 지우야. 지우가 나를 본다. 웃는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 그 미소를 보면 생각한다. 내가 버려졌어도 배신당했어도 힘들어도 지우가 있어서 괜찮다고. 지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오늘도 나는 일어난다. 지우를 안는다. 기저귀를 갈아준다. 분유를 먹인다. 옷을 입힌다. 목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걸려 있다. H, J, S. 언젠가 이 이니셜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지우가 있으니까. 2025년 12월. 오늘도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안다. 일어날 시간을. 침대 옆 요람에서 지우가 잔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린다. 숨소리가 고르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다. 삐걱. 침대에서 소리가 난다. 지우가 꿈틀거린다. 제발 깨지 마. 나는 숨을 죽인다. 다행히 지우는 다시 잠든다. 화장실에 간다. 세수를 한다. 거울을 본다. 28살 얼굴. 피곤해 보인다. 다크서클이 짙다. 머리카락이 푸석하다. 언제 파마를 했더라. 기억도 안 난다. 괜찮아. 오늘도 버티자. 거울 속 나에게 말한다. 웃어본다. 억지 미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계란 3개. 우유 반 팩. 김치 조금. 밥은 어제 해둔 게 있다. 지우 분유는 얼마나 남았지. 서랍을 연다. 분유통을 확인한다. 바닥이 보인다. 내일은 사야 한다. 기저귀도 확인한다. 마지막 한 개. 이것도 내일 사야 한다. 지갑을 꺼낸다.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몇 장. 동전 몇 개. 23,000원. 한숨이 나온다. 월세는 언제 내지. 집주인 아저씨가 어제 문자를 보냈다. 소윤 씨, 월세 이번 달로 2달 밀렸어요. 다음 주까지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식당 월급이 5일 후에 들어온다. 45만 원. 거기서 밀린 월세 40만 원 내면 5만 원 남는다. 분유랑 기저귀 사면 끝이다. 어떻게 살지? 고개를 젓는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무너진다. 6시. 지우가 온다. 나는 달려간다. 지우를 안아 올린다. 지우야, 일어났어? 지우가 눈을 비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이 발그레하다. 자고 일어난 아기 얼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 엄마. 응, 엄마야.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준다. 마지막 기저귀. 조심스럽게 채운다. 지우야, 이거 마지막이야. 엄마가 내일 사올게. 지우가 방긋 웃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분유를 탄다. 통을 거꾸로 들어 털어낸다. 마지막 스푼. 물을 부어 섞는다. 젖병을 흔든다. 온도를 확인한다. 손목에 떨어뜨려 본다. 따뜻하다. 적당하다. 자, 지우야. 맘마. 지우가 젖병을 입에 문다. 꿀꺽꿀꺽 마신다. 나는 그 모습을 본다. 웃는다. 진짜 웃음이 나온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아침 8시.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다행히 정부 지원으로 무상이다. 그나마 감사하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지우 오늘도 잘 놀 거예요. 선생님이 지우를 안아간다. 지우가 손을 흔든다. 엄마, 빠이빠이. 응, 빠이빠이 지우야. 뒤돌아선다. 눈물이 난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그냥 운다. 아침 9시. 식당에 도착한다. 뒷문으로 들어간다. 앞치마를 두른다. 머리를 묶는다. 소윤아, 왔어? 주방장 아저씨가 말한다. 네, 아저씨.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 정신없을 거야. 괜찮아요.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릇이 쌓여 있다. 어제 밤부터 쌓인 것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다. 따갑다. 익숙하다. 8시간. 점심시간 2시간은 쉴 틈이 없다. 그릇이 끝없이 들어온다. 씻는다. 닦는다. 정리한다. 반복한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린다. 손이 빨갛게 부른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게 내일이니까. 오후 5시. 퇴근 시간. 소윤아,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네, 사장님. 사장님이 봉투를 건넨다. 오늘 일당 4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 잘 키워. 넌 잘할 거야. 네. 나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다. 무겁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오후 5시 30분. 어린이집에 지우를 데리러 간다. 엄마. 지우가 달려온다. 뒤뚱뒤뚱. 넘어질 것 같다. 나는 웃으며 손을 벌린다. 지우야. 지우가 내 품에 안긴다. 따뜻하다. 땀 냄새가 난다. 오늘도 잘 놀았구나. 엄마, 배고파? 그래. 집 가서 맘마 먹자. 지우를 안고 집으로 간다. 무겁다. 하지만 내려놓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안고 있고 싶다. 저녁 6시. 집에 도착한다. 작은 방 6평짜리 원룸. 창문이 하나 있다. 햇빛이 조금 든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짐을 내려놓는다. 지우를 침대에 앉힌다. 지우야, 여기서 잠깐만 놀고 있어. 엄마가 밥할게. 응. 지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낡은 인형. 귀가 떨어진 토끼 인형. 그래도 지우는 좋아한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다. 계란을 넣는다. 김치도 조금 넣는다. 이게 저녁이다. 지우 것과 내 것.
그릇에 담는다. 조심스럽게 시킨다. 지우야, 맘마 먹자. 맘마. 지우가 손뼉을 친다. 나는 숟가락으로 면을 작게 자른다. 후후 불어서 식힌다. 지우 입에 넣어준다. 맛있어? 응. 지우가 웃는다. 나도 웃는다. 이 순간이 좋다. 힘든 하루가 녹아내린다. 저녁 8시. 지우를 씻긴다. 작은 욕조에 물을 붓는다. 따뜻한 물. 지우를 앉힌다. 지우가 물장난을 친다. 물이 튄다. 내 옷이 젖는다. 상관없다. 지우야, 머리 감자. 샴푸를 짠다. 거품을 낸다. 지우 머리를 감긴다. 작은 머리. 부드러운 머리카락. 엄마 간질간질. 조금만 참아. 물로 헹군다. 거품이 흘러내린다. 깨끗해진다. 수건으로 닦아준다. 옷을 입힌다. 분홍색 잠옷.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옷. 예쁘다, 우리 지우. 엄마도. 가슴이 뭉클하다. 저녁 9시. 지우를 재운다. 요람에 눕힌다. 이불을 덮어준다. 엄마, 노래. 그래. 엄마가 불러줄게. 자장가를 부른다. 엄마 목소리로. 낮고 부드럽게.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지우의 눈이 감긴다. 나는 지우 이마에 입을 맞춘다. 잘자, 지우야. 사랑해. 밤 10시. 나만의 시간. 침대에 앉는다. 피곤하다. 온몸이 무겁다. 목걸이를 만진다. H, J, S. 오늘도 나와 함께 있었다. 이 이니셜의 주인은 누구일까? 아빠, 엄마, 그리고 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잊었을까? 한숨을 쉰다. 내일 걱정이 밀려온다. 분유, 기저귀, 월세, 전기세, 가스비. 숫자가 머릿속을 돈다. 계산이 안 된다. 돈이 모자란다. 늘 모자란다. 어떻게 살지? 하지만 지우를 본다. 자고 있는 지우. 작은 얼굴.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나는 일어선다. 냉장고를 연다. 메모지를 찾는다. 펜을 든다. 내일 할 일을 적는다. 분유 사기. 기저귀 사기. 마트 전단지가 눈에 띈다. 우편함에 들어와 있던 것. 대형마트 특별 할인 행사. 기저귀가 할인이다. 2,000원 싸다. 분유도 할인이다. 3,000원 싸다. 5,000원. 큰 돈이다. 나한테는. 결심한다. 내일은 그 마트에 가야겠다.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지우 맡기고 일 시작 전에 다녀와야지. 시간이 빠듯하지만 할 수 있다. 5,000원을 아껴야 한다. 메모지에 적는다. 내일 아침 7시. 펜을 내려놓는다. 침대에 눕는다. 지우 옆에. 지우 숨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나도 눈을 감는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지우가 있으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나는 잠든다. 내일을 모른 채.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모른 채. 아침 7시. 나는 지우를 안고 마트 앞에 섰다. 큰 건물이다. 유리창에 햇살이 반사된다. 입구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어간다. 주로 아침장을 보러 온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주부들. 지우야, 여기서 엄마랑 기저귀 사자. 응. 지우가 내 목을 꼭 감싼다. 무겁다. 하지만 내려놓고 싶지 않다. 마트 안으로 들어간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온다. 히터가 돌아간다. 조명이 밝다. 음악이 흐른다. 경쾌한 음악. 사람들이 카트를 끌며 지나간다.
나는 유아용품 코너로 향한다. 2층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지우가 움직이는 계단을 신기하게 본다. 엄마, 움직여. 그치? 신기하지? 응. 지우가 웃는다. 나도 웃는다. 유아용품 코너. 기저귀가 진열되어 있다. 여러 브랜드, 여러 크기. 나는 지우가 쓰는 걸 찾는다. 대형 찾았다 가격표를 본다. 정가 18,900원 할인가 16,900원. 2,000원 싸다. 다행이다. 손을 뻗어 기저귀를 집는다. 한 팩. 무겁다. 한 손으로 지우를 안고 한 손으로 기저귀를 든다. 분유 코너로 간다. 분유통이 줄지어 있다. 지우가 먹는 브랜드를 찾는다. 있다.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3,000원 싸다. 5,000원을 아꼈다. 5,000원. 큰 돈이다. 분유통도 든다. 더 무겁다. 팔이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계산대로 간다. 1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조심스럽게 지우를 꼭 안고 엄마 내려가. 응, 내려가. 발을 조심히 뗀다. 1층 계산대 쪽으로 걷는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가. 카트가 오간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간다. 그때였다. 발밑에 뭔가 보였다. 멈칫한다. 지갑. 바닥에 떨어진 지갑. 갈색 가죽. 명품 로고가 선명하다. 누가 떨어뜨린 거다.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주인이 근처에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지갑을 찾는 것 같지 않다. 모두 자기 길을 간다. 어떻게 하지? 그냥 지나칠까? 아니다. 주인이 찾고 있을 거다. 나는 허리를 숙인다. 지우를 아는 채로 손을 뻗는다. 기저귀와 분유를 들고 있어서 힘들다. 손가락 끝으로 겨우 지갑을 집는다. 일어선다. 지갑을 본다. 무겁다. 두툼하다. 안에 뭐가 많이 들었나 보다. 주인을 찾아야 한다. 어머, 제 지갑.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깜짝 놀라 돌아본다. 한 여자가 서 있다. 40대쯤 되어 보인다. 명품 코트를 입었다. 화장이 진하다. 손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다. 여자가 나를 본다. 눈빛이 날카롭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요. 주인 찾으려고. 그래서 주우신 거예요? 주인 찾으시려고요? 여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다. 가슴이 철렁한다. 뭔가 잘못됐다. 네, 그냥 주우려던. 요즘 사람들 정말 아기까지 안고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런 짓? 여자가 나를 도둑으로 보고 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요? 제 지갑 들고 계시면서요? 여자가 한 발 다가온다. 나는 뒤로 물러선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선다. 우리를 본다. 시선이 따갑다. 저 정말 아니에요. 바닥에 있길래 주우려던. 그럼 직원한테 가져가셨어야죠. 왜 들고 계세요? 그게 말이 막힌다. 손이 떨린다. 지우를 더 꼭 안는다. 지우가 내 얼굴을 본다. 엄마, 괜찮아, 지우야. 목소리가 떨린다. 괜찮지 않다. 경찰 부를까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낸다. 아니, 제발. 저 정말 아니에요.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안 훔쳤다는 증거요? 증거. 무슨 증거를 어떻게 대? 나는 그냥 주었을 뿐인데. 눈물이 핑 돈다. 참으려 한다. 하지만 눈가가 뜨겁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에이, 아기까지 안고 있는데 설마 도둑이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한다.
요즘은 사람 겉모습으로 몰라요. 저렇게 생활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젊은 여자가 대꾸한다.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힌다. 맞다. 나는 가난하다. 옷도 낡았다. 머리도 푸석하다. 지우 옷도 작다. 하지만 나는 도둑이 아니다. 제발이요. 저 정말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린다. 거의 울음이다. 지우가 내 얼굴을 만진다. 작은 손으로. 엄마, 울어? 아니야, 지우야. 엄마 안 울어. 거짓말이다. 눈물이 흐른다. 멈출 수 없다. 명품 여자가 나를 노려본다. 지갑 주세요. 네. 나는 지갑을 내민다. 손이 떨린다. 여자가 지갑을 낚아챈다. 확인한다. 안을 들여다본다. 다행히 다 있네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죠.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냥 넘어간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술을 깨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때였다. 지우의 작은 손이 내 목을 향했다. 목걸이를 잡는다. 엄마, 이거. 지우야, 안 돼. 지우가 목걸이를 잡아당긴다. 툭. 줄이 끊어진다. 아. 짧은 비명이 나온다. 목걸이가 손에서 미끄러진다. 바닥으로 떨어진다. 은빛 펜던트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소리를 낸다. 나는 지우를 아는 채로 멍하니 바닥을 본다. 목걸이. 내 유일한 가족의 흔적. H, J, S. 주울 수가 없다. 지우를 안고 있어서, 기저귀와 분유도 들고 있어서 그냥 멍하니 본다. 눈물이 떨어진다. 바닥 위로. 제가 주워드릴게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린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누군가 목걸이를 줍는다. 우아한 손이다. 손가락에 반지가 빛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한 여자가 서 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인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검정색 재킷 깔끔한 머리. 차분한 인상.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다.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손이 떨리고 있다. 목걸이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린다. 여자가 목걸이를 들여다본다. 펜던트를 본다. 이니셜을 본다. H, J, S. 여자의 입술이 떨린다. 눈이 커진다. 눈에 눈물이 그득하다. 여자가 천천히 나를 올려다본다. 우리 눈이 마주친다. 여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다. 입술이 움직인다. 소리가 나온다. 떨리는 소리. 소윤아? 소윤아? 내 이름.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냥 여자를 본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조용히, 소리 없이. 여자가 목걸이를 꼭 쥔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주변이 조용해진다. 사람들이 숨죽인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지우가 여자를 본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침묵을 깬다. 여자가 지우를 본다. 지우를 보는 여자의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다. 슬프고, 그리운 듯하고, 간절한 듯하고. 여자가 입을 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 사무실로 가시겠어요? 사무실. 무슨 사무실? 이 사람은 누구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왜 우는 거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끄덕인다. 이 사람의 눈빛이 뭔가 다르다. 무섭지 않다. 따뜻하다. 여자가 목걸이를 내게 건넨다. 이거 당신 거죠? 네. 나는 목걸이를 받는다. 여자의 손이 내 손을 스친다.
따뜻하다. 여자가 돌아선다. 저를 따라오세요. 나는 여자를 따라간다. 지우를 안고 기저귀와 분유를 들고 목걸이를 꼭 쥐고 주변 사람들이 본다. 명품 여자도 본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는다. 그냥 본다. 나는 걷는다. 여자를 따라 내 인생이 바뀔 줄도 모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3층, 4층, 5층, 멈춘다. 문이 열린다. 이쪽입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앞서간다. 나는 그 뒤를 따른다. 지우를 안고 복도가 길다. 조용하다. 카펫이 깔려 있다.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큰 문 앞에 선다. 회장실이라고 쓰여 있다. 회장. 이 사람이 이 마트 회장이구나. 문이 열린다. 넓은 방이다. 책상이 크다. 창문이 크다. 햇살이 들어온다. 소파가 있다. 테이블이 있다. 앉으세요. 혜진이 소파를 가리킨다. 나는 앉는다. 지우를 무릎에 앉힌다. 기저귀와 분유를 옆에 놓는다. 혜진도 맞은편에 앉는다. 우리 사이에 테이블이 있다. 침묵이 흐른다. 혜진이 나를 본다. 그냥 본다. 말없이 나도 혜진을 본다. 지우가 나를 올려다본다. 엄마, 여기 어디야? 응. 잠깐 있다 갈 거야. 응. 지우가 내 품에 파고든다. 혜진이 입을 연다. 이름이 소윤이 맞나요? 네.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혜진의 손이 떨린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언제 태어났어요? 1997년 6월이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추정이래요. 추정? 혜진이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쉰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죠? 네. 어떻게 아세요? 목걸이를 보고 혜진이 눈을 뜬다. 나를 본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나는 목걸이를 꺼낸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줄이 끊어진 목걸이. 이거요? 제가 발견됐을 때 목에 걸려 있었대요.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발견됐을 때 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제 어디서요? 1997년 12월 15일 새벽에 성당 앞에서요. 혜진이 얼어붙는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12월 15일. 그 날짜가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혜진이 일어선다. 책상으로 간다. 서랍을 연다. 뭔가를 꺼낸다. 액자. 다시 돌아온다. 소파에 앉는다. 액자를 내게 보여준다. 액자 안에 신발이 들어있다. 작은 신발. 분홍색. 아기 신발. 이거.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28년 전. 제 딸이 신던 신발이에요. 딸. 나는 액자를 본다. 신발을 본다. 작고, 낡고, 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딸이.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생후 6개월이었어요. 혜진이 눈물을 닦는다. 1997년 12월 14일 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심장이 빨라진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깨어났을 때 딸이 없다고 들었어요. 사고로 함께 죽었다고. 그런데 오늘 당신을 봤어요. 그 목걸이를 봤어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킨다. H, J, S, 혜진, 준호, 소윤. 제 이름, 남편 이름, 딸 이름이에요.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가족 이니셜이라고. 머리가 멍해진다. H,
혜진, 제이, 준호, S, 소윤, 내 목걸이, 내 이름. 하지만 나는 말한다.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일 수도. 소윤 씨, 1997년 12월 15일. 그날이 사고 다음 날이에요. 혜진이 나를 본다. 제 딸이 발견 안 됐어요. 사고 현장에서 카시트는 찾았는데 아이는 없었어요. 죽었다고만 들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성당 앞에 버렸다면, 그게 당신이라면, 나는 말문이 막힌다. 지우가 내 옷을 잡는다. 엄마, 응, 지우야. 나는 지우를 안는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혜진이 말한다. DNA 검사.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녀인지. 모녀. 그 단어가 낯설다. 나는 고아였다. 가족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무서우시죠? 혜진이 알아본다. 만약 아니면 어쩌나.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솔직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혜진이 눈물을 흘린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딸이라면 저는 28년을 기다렸어요. 28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사람의 눈빛이 진심이다. 거짓이 아니다. 검사, 받아볼게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인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똑똑. 회장님, 최전무입니다.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혜진의 얼굴이 굳는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린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온다. 정장을 입었다. 각진 얼굴, 날카로운 눈빛. 남자가 혜진을 본다. 그리고 나를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이상하다. 남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최전무가 말을 멈춘다. 나를 다시 본다. 지우를 본다. 테이블 위 목걸이를 본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최전무님, 나중에 봐요. 지금은. 혜진이 말한다. 네. 그럼. 최전무가 뒤로 물러선다. 문을 닫는다. 하지만 나는 봤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 충격에 빠진 얼굴. 왜 저렇게 놀랐을까? 소윤 씨. 혜진이 다시 나를 본다.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내일 병원 예약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나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준다. 이거. 혜진이 봉투를 꺼낸다. 우선 이것만 받아요. 분유랑 기저귀 사시려던 거 알아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드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이요. 받아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나는 봉투를 받는다. 무겁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와줘서. 나는 일어선다. 지우를 안는다. 기저귀와 분유를 든다. 혜진도 일어선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문을 나선다. 복도를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려간다. 마트를 나선다. 햇살이 밝다. 나는 걷는다. 지우를 안고. 지우가 말한다. 엄마, 저 할머니 좋아. 그래. 응. 따뜻해.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가슴이 복잡하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저 사람이 내 엄마라면,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면 눈물이 난다. 걸으면서 운다. 지우가 내 눈물을 닦아준다. 엄마, 울지 마. 응, 엄마 안 울어. 그날 오후 회장실에 남은 혜진은 창밖을 본다. 멀어지는 소윤의 뒷모습을 손으로 입을 가린다. 흐느낀다. 소윤아, 정말 내가 맞니? 그리고 같은 시각, 복도 끝에서 최전무는 벽에 기댄다. 식은땀이 흐른다. 손이 떨린다. 이럴 수가. 저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의 얼굴이 굳는다. 28년 전의 비밀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오전 10시, 삼성병원 3층 유전자 검사실, 주소 보냅니다. 나는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 택시를 탔다.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늦으면 안 됐다. 병원은 컸다. 하얀 건물, 유리창이 많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로비가 넓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유전자 검사실, 문을 열었다. 혜진이 이미 와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일어났다. 왔어요. 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봤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 회장님? 혜진 씨?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접수는 제가 했어요. 곧 부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혜진이 웃으려 했지만 떨렸다. 입술이, 나도 떨렸다. 온몸이. 소윤 씨, 혜진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우리는 검사실로 들어갔다. 입 안쪽을 면봉으로 채취할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간호사가 설명했다. 나는 입을 벌렸다. 면봉이 볼 안쪽을 문질렀다. 간지러웠다. 혜진도 똑같이 했다. 됐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다. 혜진이 말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혜진이 커피를 사왔다.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소윤 씨, 혜진이 말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서. 나는 말했다. 고아원 이야기, 독립한 이야기, 일한 이야기, 지우 낳은 이야기. 혜진은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힘들었겠어요.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어요. 미안해요. 왜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전 느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3일이 흘렀다. 그 3일 동안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만약 맞다면, 만약 아니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지우가 물었다. 엄마, 왜 안 자?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전화가 왔다. 혜진이었다. 소윤 씨, 결과 나왔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네. 병원으로 올 수 있어요? 같이 들어요. 네. 지금 갈게요. 또 택시를 탔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이. 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다. 같이 가고 싶었다. 엄마, 어디가? 응. 할머니 만나러. 할머니. 지우가 좋아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혜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달려왔다. 왔어요. 네. 올라가요.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다. 의사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앉았다. 나란히.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침을 삼켰다. 목이 말랐다. 모녀관계 확률. 의사가 말을 이었다. 99.9%입니다. 99.9%. 그 숫자가 귀에 울렸다. 거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적 모녀가 맞습니다. 의사가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혜진이 흐느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소윤아, 정말 내가. 나도 눈물이 났다.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 처음으로, 진짜로. 혜진이 나를 안았다.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지우가 우리를 올려다봤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도 왜 울어? 지우야, 할머니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이 지우를 안았다. 지우야,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진짜? 응. 엄마의 엄마니까. 지우가 웃었다. 좋아. 우리는 함께 웃었다. 울면서 병원을 나왔다. 혜진이 말했다. 우리 집에 갈래요? 짐 싸서 이사 오면 돼요. 네. 같이 살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제가 패 끼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혜진이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의 집에 갔다. 크고 넓은 집이었다. 마당이 있었다. 정원이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혜진이 방을 보여줬다. 넓은 방, 큰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다. 너무 좋아요. 지우 방도 옆에 있어요. 정말요? 응. 우리 손녀 방. 혜진이 지우를 안았다. 지우가 좋아서 깔깔 웃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다. 겨울인데도 동백꽃이에요.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혜진이 말했다. 예뻐요.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꿈 같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있다. 집이 있다. 가족이 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함께 갔다. 혜진이 나를 소개했다. 여러분, 제 딸 소윤입니다. 직원들이 박수쳤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닮으셨어요.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한 사람, 최전무는 웃지 않았다. 멀리서 나를 봤다.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가 끝나고 최전무가 혜진을 찾아왔다. 나도 옆에 있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DNA 검사 외에 다른 증거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윤 씨가 딸이라는 다른 증거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DNA 검사가 증거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조작했을 수도. 조작? 내가 끼어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최 전무가 나를 봤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회장님을 위해서 확실히 해두는 게 충분히 확실해요. 혜진이 말했다. 최 전무님 나가주시겠어요? 하지만 회장님, 나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최 전무가 나갔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의심의 씨앗. 혜진이 나를 봤다. 소윤아, 최 전무 말은 신경 쓰지 마. 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혜진도 그런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진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생각했다. 최전무 말이 맞을까?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봐야 할까? 결심했다. 내일 경찰서에 가자. 28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보자. 그리고 복도에서 최전무는 핸드폰을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28년 전 교통사고 기록 지워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경찰서로 향했다. 나도 함께 갔다. 지우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엄마, 왜 경찰서 가? 나는 물었다. 확실하게 해두려고. 최전무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남경찰서. 오래된 건물이었다. 민원실로 들어갔다. 1997년 12월 14일 교통사고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사고 당사자이십니까? 네. 제 남편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표정이 굳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기록이 없습니다. 네. 삭제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삭제했습니까? 그건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혜진이 주저앉았다. 벤치에 누가 왜 나는 알았다. 직감적으로 최전무요. 혜진이 나를 봤다. 최전무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지운 거예요. 하지만 왜? 엄마, 혹시 사고 당시 다른 목격자 있었어요? 혜진이 생각했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최전무였어. 그 다음이 구급대원들이고, 구급대원들. 나는 일어섰다. 구급대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28년 전 구급대원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방서에 연락했다. 당시 출동 기록을 찾았다. 이틀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았다. 김철수. 당시 25세. 지금은 53세. 소방관 퇴직. 우리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1997년 12월 14일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 사고요? 기억나죠? 제 첫 출동이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갔다. 김철수가 말했다. 그날 밤 기억이 생생해요. 눈이 많이 왔었죠. 차가 완전히 박살났고, 남자분은 현장에서 숨지셨고, 여자분은 혼수 상태였어요. 아기는요? 카시트는요? 내가 물었다. 카시트가 튕겨나갔어요. 근처 비탈에. 우리가 찾으려고 했는데, 한 남자가 먼저 찾더라고요. 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남자요? 네. 양복 입은 남자. 현장에 제일 먼저 왔어요. 그 사람이 아기를 찾아서 차에 태우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저희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차 번호를 적어뒀어요. 혹시 몰라서 차 번호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김철수가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여기 있네요. 번호판 번호를 보여줬다. 혜진이 사진을 찍었다. 차로 돌아왔다. 혜진이 번호를 조회했다. 회사 변호사를 통해 결과가 나왔다. 최전무 차량입니다. 최전무. 그 이름이 모든 걸 설명했다. 더 찾아봐야 해요. 혜진이 말했다. CCTV. 당시 CCTV가 있었을 거예요. 28년 전 거요? 보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중요 사고는 백업해 두거든요.
다시 경찰서로 갔다. 이번엔 담당 형사를 만났다. 중요 사고 백업 자료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고인데요? 1997년 12월 14일 강남구 사고. 형사가 확인했다. 아, 이 사고 사망사고라 백업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시간이 흘렀다. 20분쯤 찾았습니다. 근처 편의점 CCTV가 사고 현장 일부를 찍었네요. 영상을 봤다. 흑백 화면. 화질이 나빴다. 하지만 보였다. 차가 박살나는 장면. 구급차가 오는 장면. 그리고 한 남자가 오는 장면. 양복을 입은 남자. 비탈로 내려가는 장면. 카시트를 들고 올라오는 장면. 차에 타는 장면. 떠나는 장면. 혜진이 영상을 멈췄다.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흐릿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최전무였다. 복사해 주세요. 혜진이 말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그날 저녁 회사 회장실. 혜진이 최전무를 불렀다. 나도 함께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전무가 들어왔다. 앉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최전무가 앉았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혜진이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을 틀었다. 최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뭡니까? 28년 전 그날 밤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다. 최전무가 아기를 차에 태우는 장면. 떠나는 장면. 당신이 제 딸을 데려갔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당신이 소윤이를 버렸어요. 최전무가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최전무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합니다. 미안으로 끝나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 28년을 고아로 살았어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최전무가 고백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당신을 발견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면 당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제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을 없애려고. 아니, 멀리 보내려고. 성당 앞에 버렸군요. 혜진이 말했다. 제 딸을 추운 겨울밤에 생후 6개월 아기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전무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일어섰다. 나도 일어섰다. 용서요? 혜진이 말했다. 28년 동안 저는 딸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내 손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려두고도 거짓말을 했어요. 회장님, 당신 때문에 제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혼자 힘들게 살았어요. 미혼모가 되어서도 아무 도움 없이 버텼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용서를 바라요? 최전무가 말이 없었다. 혜진이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을 부르겠어요. 회장님, 제발. 28년 전 유기죄. 그리고 증거인멸. 회장님,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경찰이 왔다. 최전무를 체포했다.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최전무가 끌려갔다. 나를 한번 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회장실에 우리만 남았다. 혜진과 나. 혜진이 주저앉았다. 흐느꼈다. 소윤아, 미안해. 엄마가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나는 엄마를 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우리는 안고 울었다. 긴 시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번졌다. 28년의 거짓이 끝났다. 이제 진실만 남았다. 6개월이 흘렀다. 아침 7시. 나는 부엌에 서 있다. 계란을 굽는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토스트가 갈색으로 익는다. 커피 향이 퍼진다. 소윤아, 뭐 만들어?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온다. 아침이요. 계란이랑 토스트. 내가 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엄마가 웃는다. 그래. 고마워. 우리는 나란히 선다. 엄마가 과일을 씻는다. 나는 접시에 음식을 담는다. 자연스럽다. 이제는 할머니, 엄마, 지우가 달려온다. 머리가 헝클어졌다. 잠옷 차림이다. 지우야, 일어났어? 엄마가 지우를 안아 올린다. 응, 배고파. 그래, 우리 아침 먹자. 엄마가 지우를 식탁에 앉힌다. 우리 셋이 식탁에 앉는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온다. 따뜻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한다. 지우가 토스트를 베어 먹는다. 맛있어. 천천히 먹어, 지우야. 내가 말한다. 엄마가 나를 본다. 웃는다. 나도 웃는다. 이런 아침이 6개월째다. 처음엔 낯설었다. 이렇게 큰 집, 이렇게 넓은 식탁,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 하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이곳이 내 집이다. 엄마가 있는 곳이. 오늘 뭐 할 거야? 엄마가 묻는다. 지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아, 병원 가야 해요. 지우 예방접종.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뭐 해줄 건데요? 지우 좋아하는 된장찌개. 지우가 손뼉 친다. 와, 좋아. 우리는 웃는다. 이런 대화가 좋다. 평범한 대화. 가족의 대화. 오전 10시. 엄마가 말한다. 소윤아, 오늘 시간 있어? 왜요? 아빠 묘소 갈까 해서. 아빠, 내가 만나보지 못한 아빠. 네, 가요. 지우도 데려갈까? 네. 오후 2시. 우리는 묘지에 도착한다. 산 중턱에 있다. 조용하다. 나무가 많다. 엄마가 앞서 걷는다. 나는 지우를 안고 따라간다. 한 묘비 앞에 선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김준호. 1968년에서 1997년. 나는 묘비를 본다. 이 사람이 내 아빠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지만 나를 사랑했을 아빠. 엄마가 꽃을 놓는다. 무릎을 꿇는다. 여보, 소윤이 데려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린다. 우리 딸, 찾았어. 살아있었어. 나도 무릎을 꿇는다. 지우를 옆에 앉힌다. 아빠,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 처음 뵙습니다. 저 소윤이에요. 눈물이 난다. 늦게 왔어요. 28년이나 늦게. 엄마가 내 손을 잡는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만났잖아. 하지만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 딸을 찾아서. 지우가 말한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진다. 저 착해요. 할머니랑 엄마랑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지우를 안는다. 흐느낀다. 나도 운다. 우리 셋이 함께 운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선다. 엄마가 말한다. 여보, 우리 잘 살게. 소윤이랑 지우랑 함께. 걱정 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우가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본다.
엄마가 운전한다. 소윤아, 네, 행복해? 순간 대답이 막힌다. 행복한가?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대답한다. 네, 행복해요. 진심이다.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다. 지우랑 둘이서 작은 방에서 힘들게 살았다. 돈이 없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다. 엄마가 있다. 집이 있다. 엄마는요? 내가 묻는다. 나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 같아. 엄마가 웃는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28년. 긴 시간이었어. 내가 없어서 매일 아팠어. 그런데 이제 내가 있잖아. 미안해요. 늦게 찾아서.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차가 집 앞에 선다. 우리는 내린다. 지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간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진다. 된장찌개, 밥, 김치, 나물. 엄마가 만들었다. 맛있겠다. 나는 말한다. 많이 먹어. 엄마가 말한다. 지우가 숟가락을 든다. 할머니,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 다 컸네. 엄마가 흐뭇하게 본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한다. 오늘 있었던 일.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 엄마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내가 만난 친구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소중하다. 이런 시간이. 저녁을 먹고 지우를 씻긴다. 잠옷을 입힌다. 이를 닦인다. 지우야, 이제 잘 시간이야. 응. 지우를 침대에 눕힌다. 이불을 덮어준다. 엄마가 들어온다. 지우야, 할머니도 같이 있을게. 좋아. 지우가 웃는다. 우리 셋이 침대에 눕는다. 지우가 가운데, 나와 엄마가 양옆. 할머니, 노래 불러주세요. 그래. 엄마가 자장가를 부른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나는 듣는다. 엄마의 목소리를. 이 목소리를 평생 듣지 못하고 살았다. 28년 동안. 하지만 지금 듣고 있다. 지우와 함께. 지우가 잠든다. 엄마가 노래를 멈춘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 엄마, 내가 속삭인다. 응? 제가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내 손을 잡는다. 나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있다. 한참을. 밤 10시. 내 방으로 돌아온다. 침대에 앉는다. 서랍을 연다. 목걸이를 꺼낸다. H, J, S, 혜진, 준호, 소윤. 이 목걸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내일 지우에게 주려고 한다.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말할 것이다. 지우야, 이건 우리 가족 목걸이야.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이제 내가 지켜.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가족이. 창밖을 본다. 달이 밝다. 별이 빛난다. 28년. 긴 시간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엄마와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 아쉽다. 솔직히 아쉽다. 만약 그때 최전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엄마가 깨어났을 때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28년을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생각한다. 그때 그 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우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고아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힘든 시간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앞을 본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엄마와 함께 살아갈 시간. 지우와 함께 커갈 시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갈 시간. 늦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다. 진짜 시작은. 나는 일어선다. 창문을 연다. 밤 공기가 들어온다. 차갑고 맑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내쉰다. 살아있다. 가족이 있다. 사랑받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을 것이다. 웃고 떠들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살 것이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창문을 닫는다.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엄마와 지우와 함께할 내일이. 잘 자, 소윤아. 내가 나에게 말한다. 꿈꾸던 날들이 시작됐어.